어, 오늘은 가야의 비밀 5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문이 청동기의 3번 구역인데요. 이 3번 구역은 이 삼지장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삼지장 형태냐 아니냐는 크게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강원도 고성 금봉사에 가면은 요 유사한 삼지장 형태의 뭐 굵은 삼지장 형태가 그대로 나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불교에서는 이 삼지장 형태가 그 밑에와 아래로 연결된 이거를 금강저라 그러는데요. 이 금강저는 불교에서 보면은 제석천 왕이 금강저를 들면은 모든 아수라 무리들이 굴복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금강저는 강력한 어떤 무기, 그래서 이 거기에서 대항하는 무리들이 이 금강저를 보면은 벌벌 떤다 할 정도로 금강저는 인드라 제석천이죠. 제석천 인드라 신의 무기로 그렇게 불교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세이돈, 시바, 바빌로니아 신들이 가진 삼지장인데 이 포세이돈, 그 다음에 힌두 시바신, 여신으로 노는데 또 삼지장을 두고 있고요. 바빌로니아 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강저는 바로 이 전선을 가면 강력한 에너지 빔을 쏘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최고 신의 어떤 근인을 상징하는 무기고, 곧 이 무기 금강저는 바로 이 최고의 신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강저는 강력한 에너지 빔을 쏘는 무기다. 입에서 불꽃의 해처럼 뿜어져 나온 행성으로 조각된 게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산물의 삼지장 형태는 이제 무속에서 우리가 그만큼 이 금강저는 삼지창은 강력한 최고의 어떤 지배자, 하늘에서 온 지배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무속에서도 이제 잡기를 쫓기 위해서 이 무기를 이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삼지창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되어 있는 것들이 금강저 형태를 많이 보는데, 오른쪽에 세 번째의 이 금강저 형태는 이 5개, 6개인가요? 이렇게 금강저 이 날이 이렇게 오그러져서 위에는 볼록하니 상투처럼 올라온 거기에다 모여 있는 또 왕관을 닮았어요. 그래서 이 최고의 신이 가진 이 금강저, 절대 근위를 상징하는 이 금강저를 행상화시킨 게 바로 왕들이 쓰는, 이 유럽의 왕들이 쓰는 왕관으로 발전됐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삼지장 형태가 국기라든지 국가를 상징하는 국장의 문양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국기가 이 삼지장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국장을 보면은 이 삼지장 형태가 가운데 있고, 가해는 나무가지처럼 이렇게 버드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 가지고 양쪽으로 두 개가 뻗어 있는데, 거기 보면 다이아몬드처럼 이게 생긴 열매가, 나무가지가 열매가 달렸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요쪽에 좌측에 7개, 오른쪽에 7개입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죠. 실수는. 이것은 분명히 칠성신을 뜻하는 거고, 가운데는 삼신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서 문장을 만들 때나 그 다음에 국기를 만들 때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 왕권의 어떤 국가의 상징, 어떤 최초의 어떤 근원적인 어떤 상징물을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거를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넣게 되고 이렇게 삽입하게 되는데, 그게 보면은 이제 이 고대 신화의 그 미스테리, 상징물이 사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나다 국장을 보면은 밑에 이제 그 내군도 단풍이라고 카나다 국기에 들어가는 내군도 단풍 잎이죠. 근데 여기는 세 가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건 이제 프랑스 국가의 어떤 그 문양입니다. 물론 이제 카나다가 프랑스 영향을 받아서 뭐 이 프랑스 문양을 도입을 했겠지만, 이 그 내군도 단풍 오른쪽에 보면은 유명한 프랑스 왕실 문장이 있죠. 요거는 삼지창을 뜻하는 것처럼 삼신을 뜻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백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꽃을 전공을 한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백합을 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유리가 백합이 됐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저는 최근에 와서는 이것은 백합이 아니라 인농덩굴, 금은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보면 리라가 있어요. 리라가 여기 카나다 국장에 왜 들어갔을까? 그 다음 위에 보면 사자가 있죠. 사자 3마리 있고 사자가 있는데 이 사자는 또 왜 들어갔을까? 다 이유가 있죠. 이게 들어간 게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주연대기를 보면은 맨 처음에 금문고 자리 리라, 바로 이 리라, 아까 그 국장에 들어가 있는 이 리라 금문고 하프죠. 그런 리라성, 금문고 자리에 백아성, 직녀성 구역의 아비뇽 행성에서 대양 수생 포유류에서 사자인으로 불린 창조자들이 휴메노이드를 유전공학적으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수생 포유류, 요거는 뭐냐면 물고기로 상징이 돼요. 그래서 사자로 상징되는 것은 이 수생 포유류, 물고기에서 휴메노이드, 지금 인간처럼 두 발로 걷는 휴메노이드를 창조시킨 창조자들이 바로 이 사자인으로 불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 문양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리라도 이 금문고 자리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리라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자인이 만든 수생포유류에서 후메노이드로 창조시킨 그 인류는 나르게 후메노이드는 리라 종족으로 발전하고, 나중에 거기서 파생돼 간 게 이 플라이아데스 7성별 사람들입니다. 그 7성별 사람들은 항상 리라, 자기들의 선조인 리라성, 리라 자리에서 온 조상들, 그리고 더 위에는 이 사자인으로부터 자기들이 조상으로 유래됐다는 것을 상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캐나다 국장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무, 내군도 단풍 요거는 뭐냐면은, 거기서 나중에 단풍 나무에서 여기서는 주로, 시럽을, 설탕, 시럽을 뽑아내요. 뽑아내는데,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원, 당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식물에 대한 요거는 이 뭐 어떨 때는 도토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꽃이 들어가기도, 어떨 때는 맹류로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 카라 큐라지스, 이 직녀가 유전공학 종족으로서 이 식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런 국장에 이런 나무들이, 중요한 나무들이 들어갑니다. 그 나중에 또 좀 설명을 하겠고요. 자, 그래서 태국의 국장도 이 삼지장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유니온 잭 각 국장도 보면 사자, 그 다음에 삼지장 형태를 삼신을 뜻하는 이런 백합 문양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센트루시아의 국장을 보면은 여기도 뭐 백합을 상징하는 이 프랑스 국가 문장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 양쪽에 새가 있죠. 새는 이 창조신으로부터 유래된 만들어진 인류를 뜻하죠. 자, 프랑스 국기는 이 삼지창 형태로 이 삼진을 뜻하는 삼지창 형태로 되어 있고 왕관도 이 삼지창 형태 위에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위쪽에 이 빨간색 그 삼지창 형태를 보면은 가운데 당금이 있고요. 가에 이렇게 우그러져 가지고 입이 양쪽으로 벌어진 어떤 식물 형태인데 이거를 백합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백합은 아니고요. 반드시 제가 볼 때는 모양으로 본다면은 이 검은화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백합은 아니고 식물학자로서 저는 이것은 분명히 검은화다. 이 검은화는 인동등굴인데 이게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여러 가지 중세 국가들 문장들을 보면은 요게 뭐 주로 백합 삼지창을 뜻하는 삼신을 뜻하는 게 있고 가운데 이상한 문자가 있는데 이건 전부 뱀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뭐 전부 삼신에 관한 문양이고요. 세 번째도 이 나뭇잎이 이렇게 세 가지로 된 이게 다 삼신을 뜻하고 삼지창을 행성화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 꽃도 세 개가 있고 벨도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제일 왼쪽에 보면은 7 나무 잎이 있고요. 잎 숫자가 7입니다. 이건 칠성벨이고 옆에 뱀이 있는 거는 이거는 칠성신은 뱀으로 상징화된다는 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사자도 있고 벨도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꽃도 3개가 있고요. 장미처럼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자하고 물고기가 있고 옆에 밑에 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수생식물에서 사자인들이 이 수생식물을 발달시켜 휴메노이드로 만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왕실의 또 여러 가지 재미난 그림들 보면 밑에 요게 보면은 성이 있는데 성 여기는 세계 삼지창 형태의 삼신을 뜻하는 거고요. 옆에 사자가 있고요. 그 밑에 이게 방패 모양으로 8방향으로 이렇게 사설이 쭉쭉 나 있는데 이거는 태양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양이 사방팔방도 이때까지 내가 그 단어를 그냥 이때까지 주목을 안 했는데 이 사방팔방은 십자가 사방 팔방은 이렇게 8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 태양이 해살을 뻗어나가는 것을 많은 고대 상징물들이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밑에 이제 그 보면은 식물이 하나 있고 뭐 과일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이 복숭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삼지장 형태, 삼신 형태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중세 또 다른 건데 이거는 보면 이제 물고기들이 있죠. 요거 그 다음에 물고기 있고 그 다음에 이 조개도 보이고요. 조개도 보이는데 이 조개는 8개인데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8의 어떤 숫자에 이미 사방팔방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프랑스 중세 국가 문양이고요. 그 다음에 또 유럽 중세 왕실 문양인데 여기도 리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양쪽으로 사슴이 있는데 이 사슴은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서부터 이 조상 천신 하늘에서 온 천신으로부터 만들어진 인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토리인데 이 도토리는 숲의 재앙입니다. 도토리가 없으면은 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작은 동물은 다람쥐나 뭐 기타 소동물들은 또 도토리를 먹고 살고요.
많은 곤충들, 미생물들 다 이 도토리에서 서식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먹이 사슬이 가장 중요한 식물이 이 도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나무 하는데 이 참나무가 굉장히 개, 뭐 안 좋은 거는 개라 붙이고 좋은 거는 참으로 붙이는데 이 참나무라는 게 그래서 이 우리나라 고대로부터 참나무, 도토리를 참나무라 부른 것 같습니다. 요게 염소는 그로부터 뭐 파생된 인류를 뜻하고요. 자, 에스파냐 문장입니다. 이것도 뭐 복숭아 있고 독수리가 있고 여기 태양이 팔방으로 뻗은 그런 문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2세의 가본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뭐 다 돼 있고요. 내군도 단풍나무, 리라, 사자, 그 다음에 뭐 다 백합 문양 이런 게 다 있고요. 그리고 멕시코 국기인데 그러니까 이 삼신사상이가 칠성시 사상은 아랍권, 유럽권, 그 다음에 아시아권, 그리고 남미권, 남미,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모두 공통으로 삼신과 칠성 신앙을 상징하는 문양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일일이 다 언급하기 힘듭니다. 여기서 이제 멕시코 국기를 보면은 여기 밑에 선인장이 있는데 이 선인장은 딴 나라 또 그 국기나 문장을 보니까 이 선인장이 7개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멕시코 신장은 7개는 아닌데 이건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 7개에 있는 선인장 위에 이 독수리가 있고 독수리가 뱀을 움켜쥐고 뜯어물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멕시코는 우리가 멕시코라고 읽지만은 이게 메기곳, 자기들 발음은 메기곳이에요. 이 메기곳은 메기족을 뜻한다고 이야기를 학자들이 하고요. 이 메기족은 바로 고구려에서 이동한 종족이다. 메기족. 그리고 멕시코 언어는 다 들어보면 우리나라 언어하고 거의 유사한 게 단어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된 또 뭐 그림에는 양반 가설 쓴 사람들이 사진이 멕시코에서 나온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여하튼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더 역사가 밝혀질 부분이고 여하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독수리가 이 뱀을 물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수메르 신화에서 최고의 신 엔리를 이야기를 하고요.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은 제우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제우스가 왜 뱀을 물고 있나? 뱀은 프로메테우스, 그 다음에 힌두 신화에서는 브라만, 비슈뉴고요. 그 다음에 수메르 신화에서는 엔키인데 이 엔키는 자기가 건강을 캐치하기 위해서 지구에 먼저 내려와 가지고 건강을 다 뚫어놓고 도시들도 어느 정도 다 건설해 놓고 있었는데 이 최고의 신 엔릴이 내려와 가지고 모든 근원을 뺏어 가버리고 또 아름다운 여신 님마를 자기하고 짝을 찍도록 하늘의 제왕이 그렇게 짝을 지어줬는데 유혹을 해가지고 짝을 빼뜨려 버립니다. 엔릴이. 그래서 엔키와 엔릴은 항상 서로의 반감을 가지고 서로를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 신화에서 이 제우스 독수리가 바로 이 뱀을 물어뜯는, 사실 이 뱀은 모든 게 피해자죠. 그래서 언제든지 복수를 해야 하고 그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게 이 뱀입니다. 인자의 스름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 괴테, 독일의 시선 괴테 보면은 이 프로메테우스를 엄청나게 숭앙하는 시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제우스가 한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실제로 인류를 만들고 유지한 것은 바로 이 2인자 엔키라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에서는 프로메테우스고요. 인류를 유지하는 신 힌두 신화에서는 비슈뉴죠. 그래서 이 두 최고의 신과 제2인자의 이 갈등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멕시코 국기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자, 에스코도 이거는 또 다른 어떤 그 고대 왕가인데 이건 뭐 아랍권인 것 같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태양이 있고 베리 위에 태양이 있는데 이 햇살이 쫙 비치고 있어요. 요거는 뭘 닮았냐면은 우길선 청기 일본에서 주로 재팬 해가지고 옛날에 우길선 청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재미난 거는 이게 가야에서 출발한 문양이다. 가야하고 연관이 있다. 이 재팬의 성천 우길기는. 왜냐면은 가야 그 김수롱 왕릉에 가면 이 태양 문양이 나와요. 8개로 그려진 태양 문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가운데 있는 물고기가 있고 요게 태양이 8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게 팔방으로 해살을 뻗는 이게 김해 김씨 종실 문장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가운데 이 태양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문장을 보면은 위에 보면은 초승달이 있고 그 다음에 해가 있는데 여기서 해살처럼 쫙 뻗어 나가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또 한 번 더 기회 되면은 왜 이 상징물이 중요한지를 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이제 달의 여신 초승달, 카라, 직녀, 가야를 탄생시킨 여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거는 이 여신은 초승달로서 상징되고요. 이 여신은 제일 처음 영토 분할을 할 때 삼신들이 영토 분할을 할 때 시나이 반도를 그 다스리는 지역으로 잡았고 나중에는 중국 지역과 한반도 지역까지 할당을 받은 거로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이슬람교 이집 이슬람교를 상징하는 이 많은 나라들이 이 그 반달을 초승달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옆에 벨은 금성을 뜻하고요. 이거는 뭐 아프리카 이슬람교가 퍼져서 그런지 어쩐지 아프리카에도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신라도 옛날에 오래된 국기가 이 초승달 모양으로 했다. 그래서 이 라의 나라, 이 카라 여신의 나라는 이 초승달로서 국기로 많이 채택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삼신에 대한 스토리를 다시 정리를 하면은 오래전에 니비루 벨에 대기권에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메우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때 니비루의 최고의 제왕인 아누가 상당히 이제 뭐 백성들 불만이 높아지니까 아누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하늘이 이렇게 뚫린 거 대기권이 보호막이 뚫렸는데 파괴가 됐는데 그걸 다시 메우기 위해서 이 금가루가 필요하다. 금으로서 메우면 된다는 게 학자들이 이견이었기 때문에 금이 필요로 했고 지구의 금 탐사를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을 발견하고 금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때 금 채굴을 위해서 이 엔키라는 나중에 2인자가 되는 지배자죠. 이 천신이 엔키가 내려와서 저는 중국 서안 태백산 근처에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등지 등에서 강산을 채굴했습니다. 중국 서안 태백산 근처하고 지구에도 뭐 여러 군데서 했겠죠. 바이칼 쪽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여하튼 그렇게 강산을 채굴했고 그때 이제 적통자 엔닐이 지구로 내려와 지구의 금채굴을 총괄 지휘하고 모든 권한을 이 엔닐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엔키는 그 권력을 빼앗기고
이집트 아프리카 강산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금을 채굴하는 것을 관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님마어 유승광 종족의 여신인 바로 이 카라 여신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엔키의 반려자로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이 엔닐이 님마어에 반해 유혹해서 연인으로 발전시키고 니비루 제왕이 그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님마어는 어떤 남자와도 결혼 못하도록 명령을 내버립니다. 그게 이제 게노아 징녀 전설로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 님마허가 바로 이 금을 신화에서는 바리떼기 신화에서는 일곱 개 어떤 별에서 온 걸로 되어 있는 7자매 별에서 온 이 바리떼기 공주는 아버지가 병이 들려 그 병이 든 게 바로 대기근에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약을 고려내라는데 그 약이 아니고 이 금입니다. 보석. 그래서 내려왔고 이제 엔키는 그 엔닐에게 짝도 뺏기고 금채굴권 등 모든 지구의 운영권도 엔닐에게 주게 되어 반감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삼신 3명이 영토 분할을 했는데 엔닐은 최고의 지배자는 동방 지금 천산 거기에서 자리를 잡았고 그 주위로 해가지고 에덴 동산 5개 도시를 크게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권을 최종 결정권을 이 엔닐이 가지게 됩니다. 엔키는 그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 바다 건너 아프리카 금강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차가운 곳에서 그냥 슬프게 그곳을 관할합니다. 그다음 님마어는 시나이 반도와 에딘 중 한 곳을 엔닐에게 양도하여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 에딘 중 한 곳은 중국과 한반도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키는 금채굴에 동원되었던 하급신 아누나키들의 불만을 부추겨서 반란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엔키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건강에 일할 새로운 후메노이드 창조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유승곽 여신 님마오가 그 새로 후메노이드를 창조하는 인류를 창조하는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엔닐은 그 프로젝트 아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대안이 없어서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탄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류가 많아지고 지식도 빠르게 흡수하고 엔키가 인류를 도와서 인류들이 빠르게 지식도 흡수하고 뭐 어떻게 보면 신들보다도 더 높은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빠르게 지식을 문명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엔닐은 그게 내심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 인류를 없앨 궁리를 하던 중에 마침 대홍수로 멸절시키게 됩니다. 근데 그 엔키가 자기들 자식인데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그래서 지우수더라 성경에서 노아로 놓고 프로메테스는 비라피리온이라 그러고 힌두 신화에서는 마누라 그럽니다. 이 부부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도를 가르쳐줘서 다시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새로운 인류가 다시 번성을 합니다. 그리고 신들은 이제 하늘의 신들은 전부 기한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이제 각 엔닐 계열 국가, 엔키 계열 국가, 님마 계열 국가들이 치열하게 싸움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이제 그것이 쭉 진행 동안에 엔닐의 천자의 나라가 세계 질서를 잡았고, 엔키 카라와 엔키 국가들이 축소되다가 왕가와 귀족 세력이 몰락하고 산업혁명과 공산혁명을 통해서 천자국을 와해시키고 20세기와 21세기 와서 엔키와 카라 계열의 집단이 지금 엔닐족 국가를 점령하고 국제 질서를 장악했다. 하여튼 이렇게 그냥 줄거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에도 이 삼신이 있습니다. 오시리스, 세트, 이시스가 있어요. 이거는 네나, 제우스,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 그 다음에 헤라. 이시스는 여신입니다. 여기 여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에도 요 그림에 보면은
여자가 건너오고, 이 삼신이 바로 이 삼지창 행태를 뜻하고 이 삼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삼조고 세계 다리 이게 내나 삼신을 두 대로 뜻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이 고구려 그 왕이 쓰는 관에 보면은 이 삼조고 문양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국의 청동기 유물 보면은 뭐 청동기 솥이라고 유명한 제사 지낼 때 쓰는 건데,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세 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나 삼신을 다 뜻하는 거고요. 뭐 3의 숫자를 뜻하는 문유물도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열거하기 힘듭니다. 결국에는 그 삼수는 바로 이 삼신을 뜻하고, 그 삼신은 인류의 창조와 대홍수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신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삼신의 스토리에 녹아 있습니다. 많은 상징물에 녹아 있고요. 그래서 한국 신화에서는 이 옥황상제, 최고의 절대자, 통치자, gen우, 항소로 상징화되고요. 그 다음에 인자, 집에 사는 작은 gen우, 염소로 이렇게 상징화되고요. 그 다음에 여신은 이 직녀, 마고할미, 누에 비단, 마고삼신, 아기를 점지해지는 마고삼신, 그게 바로 유전공학 카라 여신이 아기를 점지해준다. 왜? 인류로 탄생시켰으니까. 그래서 직녀, 마고할미, 누에 비단, 뱀. 우리가 무의식 중에 가장 많이 태몽을 꾸는 게 이 뱀을 많이 꾸고요. 그 다음에 뭐 복숭아도 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이 한국 신화의 옥황상제하고 동일한 인물이 이 제우스고요. 독수리로 상징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메테우스, 인류를 구원하고 유지하고 창조하는 이 프로메테우스, 인류의 편에서 늘 인류를 걱정하는 이런 신이 이 프로메테우스고, 인간에게 불을 갖다 주고 지혜를 줬고 인류를 창조하고 홍수로부터 다시 살아남게 해서 이 비라피온에게 살아남으라는 지혜를 가르쳐 준 게 이 프로메테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라, 질투의 신 헤라라 그러죠. 그 다음에 중국 신화에서는 제국고신, 그 다음에 복희, 인류를 창조한 뱀신, 여와, 인류 창조, 뱀이 두 마리가 다리를 꼬고 있잖아요. 복희와 여와가 이 인류를 창조했다. 그거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힌두 신화는 이 브라만, 창조신, 연꽃, 코끼리로 상징화되고요. 그 다음에 인류의 유지의 신, 비슈뉴, 뱀신, 칠투사, 그리고 마누는 이제 그 노아, 성경에서 노는 대홍수에 살아남은 비슈뉴가 물고기를 변해서 살아나라고 지혜를 가르쳐준 마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바, 파괴의 신이죠. 그 다음에 이집트 신화에서는 오시리스, 세트, 이시스로 이렇게 삼신으로 대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메르 신화는 엔리일의 최고의 통치자, 인류 창조를 반대했죠. 그 다음에 엔키는 인류 창조를 하고 유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님마은은 아까 이야기한 이 유전공학 창조 여신인데, 인류를 상계시키고 인류를 창조하고 곡물, 식물 이런 것을 전부 다 만든 신이 카라 여신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그게 야훼, 엘로힘으로 최고의 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이 루시퍼, 빛을 나른 자입니다. 지혜, 그 다음에 노아.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교리 해석이 어떻게 된 게 잘못된 게, 이 루시퍼가 제왕의 명령을 어기고 인류를 창조했다 해가지고 루시퍼는 이게 사탄으로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사탄은 이제 이 파괴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시바, 헤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경에도 참신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똑같은 동일 인물인데, 제석천, 건강제를 가지고 있는 제석천이고요. 지장보살, 요거는 인류를 구원한 신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인류를 탄생시키고 인류가 유지되도록 불을 갖다주고 지혜를 갖다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류를 항상 걱정하고 보살펴주는, 그리고 이 지장보살은 지구 인류가 모든 것을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자, 붓다가 되도록 되기 전에는 자기가 절대 지구를 떠나지도 않을 뿐더러 붓다가 되지 않겠다,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한 게 이 지장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가는보살도 역시 인류를 구원하고 있죠. 이 버드나무, 우리가 지금 그 아스피린 혈관을 아주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아스피린을 만드는 이 버드나무 가는보살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지장, 간음, 지장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지장보살은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최고의 어떤 지적 경지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는 그날까지 자기는 부처가 되지 않고 이 지상에 머물면서 인류와 모든 것을 같이 하겠다, 그런 원을 세운 사람이 이 지장보살입니다. 이 지장보살도 이 칠성으로 그 칠성에 관한 여러 가지 7가지 나무가지, 타이완에 가면 배 앞에 7가지 나무가지를 세워요. 바다의 험한 바다에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 칠성신이 인류를 유지해준다는 그 7가지를 가지를 꽂고 배를 타고 그 샘 바다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 가난보살, 자비로운 여신이죠. 이 자비로운 여신이 이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약을, 생명의 어떤 나무, 생명수를 가진 여신,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탄생시키고 그런 여신을 상징하는 게 이 가난보살입니다. 저는 거의 뭐 2001년도에 제가 그 신들의 암호라는 책을 갖다가 썼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 불경에 나오는 천상 세계, 그리고 수많은 부처와 보살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저는 우주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조금 연구를 하려다가 저는 이제 뭐 그 당시에 깨달음과 명상 쪽에 더 급하지 이런 학술적인 거는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뭐 하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뭐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또 연구할 사람이 있으면은 그 분야를 연구해 보면은 하늘 세계, 아미토, 서방 세계 뭐 그런 천상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많은 부처와 보살이 있고요. 부처는 그 행성의 모든 그 구역의 지배자들, 부처, 깨달은 이, 지혜로운 이로 보여지고요. 이제 보살은 이제 일종의 뭐 2인자 객인 종리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살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 부처와 같은 높은 경지에 있지만 이 보살들은 또 나름대로 이게 원을 세우고 지상에 연을 맺고 인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 보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장보살, 가난보살, 무슨 뭐 저기 사천왕상 뭐 여러 가지 그 행성들이 절에 가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전부 힌두 신화에서 온 신들을 이렇게 불교 행상화해서 우리가 모시는 건데 이거는 우리 고유의 신앙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요. 불교하고도 어떻게 보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힌두교의 신들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힌두교 신들도 뭐 어쨌든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이런데 다 관련 있고 힌두교가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칠성 신앙과 삼신 사상이 아주 뿌리 깊게 있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신도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칠성각도 세우고 삼신당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도들을 민간 신앙을 흡수를 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많은 부처님들이나 보살상들이 다 인도의 그 산스크리트로 원어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뭐 지장보살이 일반 사람들 우리가 불교에서 고유의 뭐 그 우리 관련 있는 우리 아시아 쪽 관련 있는 뭐 그걸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힌두의 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힌두 시바 여신과 참지창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신인데 이 직녀, 마구할미, 헤라, 여와, 시바, 이시스, 님마오, 사탄, 가는보살 이 모든 게 이 전 세계에 있는 신화가 이 하나의 삼신 중에서 한 여신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전 세계의 국가와 민족이 이 신화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칠성별도 이 우리나라에도 뭐 이 칠성 그 도가 굉장히 많아요. 불교에도 칠성 탱화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여성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벨이 동그라미 벨이 7개 하나씩 달고 있죠. 요건 아까 소가야의 그 세문이 정동계 맨 위에 동글동글하니 원행으로 된 것이 바로 이 칠성을 뜻하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초성달,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 이 초성달 이런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이 가라의 세문이 청동기에 그 삼신의 그 삼지창은 그 삼신을 뜻하고 있다. 이 인류의 탄생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한 이 삼신들을 상징하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가야에서는 역시 여신상, 여신 7개 별과 삼신의 삼지상의 한 가지를 축을 구축하고 있는 이 여신상에 이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라에 여왕이 3명이 있는데, 신라는 라의 나라, 비단의 나라인데, 이게 좀 연구를 좀 해보니까 신라에는 물론 남자 왕이 있었지만, 남자 왕은 얼굴로 내세우는 것이고, 사실은 이 여자들이 거의 조정을 장악했던 걸로 또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또 뭐 여자들이 또 어쩔 때는 또 왕도 됐겠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신라는 여신, 여자들이 강했던 그 전통을 가지고 있고, 항남 대총에도 보면은 고분이 2개를 한목에 합장을 했는데, 부부를, 여자의 왕관은, 여신의 왕관은 금관이고요, 남자의 관은 금농관입니다. 여기서 벌써 여자의 엄청난 파워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신라도 이 여자들이 이 배를 짜고 공주라든지 이런 왕비, 최고의 여자의 권력자가 이 배 짜는 걸 전부 국가에 총괄을 했고, 그 상업적인 를 해서 돈도 많았고 여자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혼들에 다 놓으니까 역시 신라와 라의 나라들은 역시 여신의 나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